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전에 승리하는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하여 국방태세 전반에 대한 재설계,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하여 국방혁신 4.0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을 통해 제2의 창군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 우리 군. 오늘 2023년 국방개혁실 국방 업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추진 상황 알아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유무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과학기술연합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인과추론 알고리즘, 복잡계와 꼬리가 두터운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김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방개혁실이 주도로 추진해온 국방혁신 4.0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부는 지난 3월에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우리 군을, 우리 국방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큰 의미에서 마스터 플랜, 큰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을 목표로 드디어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2040년까지 목표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장님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첨예화하는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스스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절벽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발표된 챗 GPT는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빙산과 같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먼 나라,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혁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법, 제도, 조직,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방혁신을 제2 창군 수준으로 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초를 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혁신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을 추진할 때는 지금까지보다 더 엄청난 시련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와 함께 우리 국방구성원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찬수 박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요. 컴퓨터, 경제학, 첨단 기술 등 뭐 여러 방면의 융합 연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시도 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인이시도 하신 거예요? 예, 시도 오. 썼고요. 네, 등단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하신데요. 국방혁신 4.0 안보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블랙스완 실패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블랙스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더욱 강건한 안보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처럼 AI에 기반한 최적 전략의 수립 같은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방혁신 4.0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실장님?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혁신 기본 계획은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과제별로 구차화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개혁실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방개혁실의 임무 확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국방개혁실의 부서, 그렇죠?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좀 소개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개혁실은 크게 두 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구조개혁추진관실과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군구조개혁추진관실은 미래의 우리가 닥칠 위협을 상정하고 미래전 양상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군사 전략, 작전 개념, 더 나아가서 부대의 구조, 병력, 전력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방혁신 기본계획과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 나아가 교육, 홍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은 전문 인력 육성, 또 유무인 복합체계 구성,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개선 등 운영 개혁에 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국방혁신을 평가하고 이걸 환류시키는 그런 평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잘 수립됐으면 강력한 드라이브, 실행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자면은 국방혁신 관련해서 법령, 재개정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혁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판단해 본 것이 17개의 법령과 훈령을 개정하는 소요를 저희들이 도출해냈습니다. 예. 개혁실은 우선 금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 법률, 이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또 타 정부 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좀 소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서 야 이거는 바꿔야 된다 진짜. 아니면 이건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화내시면 안 됩니다. 자, 소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신 발언이고요. 네네. 사실 국방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나 컴퓨팅 같은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된 교육이나 현장의 적용, 또 컴퓨팅 자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국방 현장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실제 현장에서 개발하고 활용될 수 있는 근간 기술을 확보하거나 근간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을 벤처 시장에서처럼 좀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국방부를 중심으로 좀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실장님께서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이 수립이 잘 된 만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과정이 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추진 분석과 평가 이것도 제대로 잘 진행이 돼야 또 추진 원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실장님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MC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방혁신 이것은 마스터 플랜, 큰 설계도이고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그 성과를 평가해서 잘 된 것은 더 잘 되도록 하고
또 포상도 하고 좀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국방혁신 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방혁신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평가표를 만드는 단계라고 하겠고 네. 그런 단계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명 그야말로 AI가 그 세상을 하루하루 다르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 전 분야의 AI 적용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정말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최근 챗 GPT가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능력을 실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율운행도,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다가와 있습니다. 국방에서도 AI 적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방부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AI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방 AI 센터는 AI의 군 적용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그리고 나아가서 소요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런 전반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서 내년도에 창설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창설 준비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관리는 사실 AI는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우리 국방연구원 카이다를 데이터 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우리 차관님께서 데이터 관리위원회를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자, 이걸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네, AI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실제로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고속 초연결 네트워크, 또 풍부한 주파수, 공역 통제 체계, 암호 및 보안, 그야말로 여러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무인체계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는 각 세부 과제별로 워킹 그룹을 편성해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별로 이 성과를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실제로 또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시범부대 필요할 것 같고 또 관련 기관하고의 협업은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긴밀하게 또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하루아침에 모든 무대에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시범 부대를 선정해서 그 시범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무기체계의 전력화도 다 다르고요. 제도, 조직, 인원, 교육훈련이 다 따라가야 합니다. 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라고 해서 진짜로 전투력을 발휘할지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국방부는 시범부대를 지정해서 네. 각 군별로 도입되는 무기체계, 조직들에 대한 그런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안정화되었다고 할 때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느 부대인지 궁금하지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육군 같은 경우는 네. 아미 타이거 여단을 시범부대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아미 타이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을 들을수록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조기 전환과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군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간에 속한 연구자로서 국방부의 이런 열린 태도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사실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구소는 이제 학교랑 산업계 사이에서 기술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국가의 안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빠르게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예로 들면 아무래도 무인 체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인 또 자율 데이터라는 또 데이터 공유하기 쉬운 측면 때문에 민간의 기술이 조금 더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유인 이제 전투 체계는 당연히 군의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부처로서 이제 국방부의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간의 다양한 기술들이 모이고 또 기술이라는 이름 하에서 협력이 될 수 있으면은 무엇보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조금 효율이 있는 이제 기술의 완성과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실장님께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군 협력체계 구축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예,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그리고 ADD, 카이스트, 키스트 등 여러 연구기관 등 민관군이 공동으로 이런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부터 DNA 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펜스 앤드 AI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방사청 그리고 각군 산업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기관까지 해서 국방 무인체계 발전 계획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군과 방사청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협력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무인 체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경영대회 같은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방부는 이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9월과 10월에 드론봇 챌린지, 드론봇 리그 같은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드론쇼 코리아라든가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 등 이런 것들도 국방부가 함께 개최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여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무인 체계 대회지만 MC는 로봇 말고 저를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드론쇼 코리아 명칭도 좋습니다. 좋네요. 예. 제가 이번 취재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갔더니 거기에 스타디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스타디움이지? 새로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스타디움 하면 사람이랑 사람이 뭔가 경기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드론이나 로봇가 경기하는 구장이 아예 새로 생겨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네. 드론봇 경연대회 때는 드론 축구대, 드론 배틀, 드론 레이싱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제한적인 것들이고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드론봇 챌린지 이거는 다파에서 하는 다파 로보틱 챌린지와 같이 아주 어려운 미션을 주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상금도 많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그 드론의 전술적 운용 이런 것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보가 아주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방혁신 4.0, 국방 분야 혁신 과제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민간의 기술을 군에서 가져다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다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것인데요. 근데 그러려면은 역시나 사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것이 되고요. 또 둘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쓴다라고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 인재 육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군에서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군 내 여러 교육도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조금 더 레벨업해서 사관학교나 다양한 좀 고급 양성기관, 고급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전파 속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군 내에서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거꾸로 민간에 보낼 수 있는 스타트업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인공지능 관련된 또 군 관련된 조직들이 더 젊어지고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전문 인력 육성, 이거는 뭐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병들 좀 획기적으로 좀 능력을 높여가야 되는데 이런 추진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전력의 소요를 제기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군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또 거기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분야별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이들이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제도도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병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은 지금 방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군사교육 과정에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더 확대하고 있고 또 부대별로는 디지털 교육장을 만들고 있고 일부에서는 민간의 위탁 교육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성된 인원들이 군에서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전역하면 우리 산업 인력으로 전환돼서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미래전 승리를 위해서 이 과학과 훈련 체계 구축을 통해 실전적인 교육 훈련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도시화되면서 실기동 훈련 간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게 다시 환류돼서 우리 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군은 그동안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의게임 등 다양한 과학화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할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메타버스나 XR 등 이런 것을 해서 가상 모의 훈련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요. 개인 훈련으로부터 대부대 종합 훈련까지 가능하도록 합성 훈련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면서도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군사 교리, 무기 체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예비 전력 능력 확충.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이 예비 전력의 동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절벽에 따라서 상비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데요. 따라서 예비군의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화되고 개발되면서 지역의 예비군 자원, 젊은 자원들이 점점 부족해져서 지역 예비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예비군의 부대 구조, 싸우는 방법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비군들이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 보류제도, 그다음에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 비상근 예비역, 복무 개선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예비군 부대가 지금과 같은 그런 낡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상비 부대와 같은 수준의 그런 좋은 무기, 조직, 장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과 함께 예비군들 과학화 훈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갈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예비대력 정예화를 위해서 예산 확충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국방혁신 4.0 추진 모습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국방 재설계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방 DNA 포럼 개최, 국방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등 미래전 승리를 위한 혁신 드라이브 가속화. 오늘의 지식 포커스. 본격적인 AI 첨단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나선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미래 국방의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하여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를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우리 군. 그동안 AI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4월 14일 23-1차 국방 DNA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 DNA 포럼이란 디펜스 앤드 AI 포럼의 약자로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정책적, 기술적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협의체를 말합니다. 이번 국방 DNA 포럼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 국방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국방의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 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 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3-1차 국방 DNA 포럼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1일 대통령실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재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촉과 함께 향후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하여 혁신위원들과 정부, 군 주요 관계자들의 활발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에 더해 초정밀 고위력의 타격 능력과 복합 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갈 뿐 아니라 각 군의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과 군의 지휘통제 체계 최적화, 이에 더해 청년들이 군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까지 국방혁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국방혁신 4.0 추진, 더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 육성. 미래전의 승리로 이끄는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을 응원합니다.
이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방혁신위원회는 특별히 국방 분야에 대한 전략, 작전, 그리고 무기 체계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기본계획의 각 과제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국방혁신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혁신위원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방혁신 4.0이 기본 계획이자 마스터 플랜, 즉 2040년까지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셨는데요. 즉 장기 계획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5년 단위의 단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방혁신 기본 계획은 그야말로 큰 설계도 마스터 플랜이고 이것은 구체화되고 실행될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혁실에서는 국방혁신 기본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방혁신 추진계획 2428입니다. 네. 여기에는 각 과제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소요 재원들도 담길 예정입니다. 박사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복잡계를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 복잡계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한 문장을 요약하면 나비 효과라고 해서 예컨대 뉴욕의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때 북경에 태풍이 분다라고 하는 게 복잡계를 정의하는 딱 한 문장인데요. 아주 작은 변화가 매우 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만 그 작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 혹은 더욱 안전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정책적인 함의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혁신 추진에 있어서도 저런 복잡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인 혁신 방안까지 잘 마련을 하고 잘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잡계의 대가이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은 이제 국방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이제 필요성과 소요를 파악하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별하고 해서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직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국방에 있는 분들은 민간의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데요. 그런 걸 직조해낼 수 있는 게 추진 방안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크게는 이런 양쪽의 성격과 소요를 파악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혁신 4.0은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이제 장기 군 구조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해오셨는데 여기에는 미래 소요 병력과 전력 구조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개혁실이 미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 군 구조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40년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의 위협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그를 위한 소요 능력 이런 것들이 장기 군 구조 연구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소요 전력이라든가 부대 구조 등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방금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대 구조가 단순히 부대 구조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리, 싸우는 방법, 나중에 부대의 조직, 무기 체계 더 나아가서 장병들이 거주하는 시설 문제까지 다 연계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변화시키면은 이 전체가 변화하는 방금 말씀하신 복잡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뭐 유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방혁신 4.0의 장기 군 구조 연구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사실 장기 군 구조 연구는 우리 국방혁신 기본 계획이 2040년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초 우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주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우리 군의 위협, 또 미래전 양상, 큰 차원에서의 소요 전력, 소요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울러 국방혁신 4.0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국방개혁실에서는 국방혁신 4.0의 이해도를 확산시키고 실무자들이 업무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자 과정은 과장급 이상, 과장, 국장, 실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요. 이것은 국방혁신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과학기술의 소양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실무자 과정은 국방혁신을 실제로 담당하게 될 실무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방혁신 4.0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국방혁신 4.0에 대한 단순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론 그리고 실제 첨단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자와 과장, 국장님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국방혁신 4.0 추진하는 많은 그 인원들이 국방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 이런 교육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참, 방사청, 각 군에도 다 나름대로 국방혁신 추진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개혁실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개혁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박사님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들어보셨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민간의 연구자들도 함께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도 군의 수요가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기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기술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네네. 끼워주시면 실장님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뭐 요 과정은 사실은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국방혁신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방대에도 개설했고요. 또 우리 실무자들을 우리 키스트나 아니면 카이스트 또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연구기관 학계에 많이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의 좋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강의 시간에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료 있으면 또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에서 많은 우리 뭐 초급 간부로부터 고급 간부 위탁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런 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국방혁신안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공감대 확산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군사학과 또는 국방 관련 교수님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그 실장님 스페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실장님들이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가정에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국방개혁실 실장님도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국방혁신이 탁상 공론이 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려면 현장 토의도 많이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 출장을 좀 작게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죠. 현장과 동떨어진 계획은 그저 담론,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실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ADD, 키스트 등 이런 연구기관, 또 현대로템, 한화, 카이, 칼 등 산업체, 그리고 군부대 등에도 그 진해 해군기지, 서산 공군기지 등 군부대 등 전방위적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다파나 DIU를 방문해서 우리 그 어떻게 국방혁신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현장 방문은 계속될 것이고요. 이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과 제언을 당부드립니다. 네, 실장님,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서 지금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국방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부 국실 재편을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R&D 기능이 정부 부처에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기술 기획, R&D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R&D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편성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 군도 자군이 요구하는 독특한 능력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 군에도 연구 개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군별로 자율성도 부여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국방혁신 4.0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적극적으로 뭐 정책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 필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국방 포커스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분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매우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고 네. 또 명실상부 이름이랑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공감대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잡계처럼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면 사회 전체의 공감대가 금방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와 바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국방혁신 4.0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세미나, 좌담회, 포럼 많이 추진해 오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또 어떤 점을 더 할 예정이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방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 단계부터 많은 세미나, 좌담회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에 국방혁신안이 발표된 이후에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직부대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국방혁신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각 군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요. 네. 성우회, 재향군인회, 각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가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추진 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국방혁신에 관한 각종 팜플렛 또 QR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 네. 그 대형 전광판에도 이런 국방혁신에 관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내용을 좀 확산해서 국방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고 또 수렴하는 그런 역할과 과정도 있네요. 양방입니다. 예, 쌍방향 지금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국방혁신 4.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핵심 추진 부서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국방부 개혁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실장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밤낮 없이 지금 뛰고 계십니다. 건강관리도 좀 잘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국방혁신 4.0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서 부탁 말씀 또는 다짐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각오 한 말씀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무래도 학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의 생각, 또 국방혁신이란 무엇인가 좀 큰 그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생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저는 이제 어찌됐건 연구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와 개혁실이 추진하는 AI와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또 강한 안보의 우리나라가 되는데 적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도 조언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려 있다고 하셔서 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제가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항해하는데 커다란 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호가 거기에 부딪혀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국방혁신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스스로 살과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이것을 법적,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방개혁실이 그러한 노력을 선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따가운 회초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혁신 4.0은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 발맞춰 적극 추진 중입니다.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의 국방개혁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더 매진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혁신 4.0 이해 많이 되셨죠? 네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혁신 4.0 이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